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18위 공개합니다.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방 안. 그런데 갑자기 TV가 켜지며 그리고 화면 속 우물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눅눅하게 젖은 듯 습기 가득한 몸이 가까워지더니 기어코 TV 밖으로 그리고 온몸의 관절을 꺾으며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어우, 저 봐봐. 야, 좀 몇 번씩 봐도 저거는, 어휴. (1998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링. 영화는 어느 날 비디오를 본 4명의 학생이 같은 날 의문의 죽임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간지 기자 레이코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저주의 비디오를 보면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미 비디오를 본 후였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녀.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들 유이치마저 이 저주의 비디오를 보고 맙니다. 네, 비극이었죠. 맞아요. 요이치! 끝나지 않은 메비우스의 띠, 비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저주 소재.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봐야 하는. 그리고 시종일관 스산한 분위기, 신경을 자극하는 불쾌한 사운드까지. 그 어떤 귀신이나 살인마보다 영화 링 속의 사다코가 센 이유, 세상에서 가장 느린 귀신입니다. 맞아요. 가장 슬로울리한데 공포감 조성은 최고. 야, 볼 때마다 똑같은 리액션이 나온다라는 건 정말, 아, 공포 영화 이거 제대로 골랐네요. 전 영화 소개해 주시는 분이 너무 놀라네요.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9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영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의 시사회를 관람한 관객의 반응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공포 체험이에요. 잠잠한 바다에 갑작스레 찾아오는 파도와 같은 공포예요. 라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보다 먼저 이 영화를 알아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흥행의 귀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집에서 관람하던 중에 이상한 기운을 뭐랄까 감지했어요.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를 보다가 기이한 일을 겪었는데요. 감독에게 받은 파라노멀 액티비티 DVD를 집 침실에서 보던 중 방문이 잠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자 급기야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실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겪게 되자 이 영화 대박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단숨에 판권 구매를 결정한 거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필버그의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단돈 15,000달러, 약 1,600만 원의 초저예산 제작비를 들여 무려 2억 달러. 와, 2,2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죠. 스필버그 감독, 아니 전 세계를 사로잡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파라노멀 액티비티. 자, 연인 미카와 케이티는 동거 중인 커플인데요. 매일 밤마다 집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침실 문이 저절로 닫히는 등 기이한 현상들을 겪습니다. 결국 그 둘은 이 심령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집의 곳곳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현상들. 그중에서도 다시 봐도 섬뜩한 이 장면. 케이티가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저거 오 마이 갓. 오! 하지만 결국 미카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케이티는 행방불명되었다라는 자막으로 끝이 납니다. 오우, 미카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걸까요? 그리고 케이티는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 무서워서 못 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스펙타클한 다큐멘터리 파라노멀 액티비티는요, 모두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아, 그래요? 이 실화가 아니에요?
그거 알려주면 재미없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영화의 공포감만큼은 real fact. 절대 집에 혼자 있기 어려울 겁니다. 페이크라 할지라도 말이죠.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이번엔 7위 공개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캄포트 지역. 한낮에도 앞을 볼 수 없는 안개로 뒤덮인 거긴 귀신이 덮치는 저택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을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포산에 있는 한 대저택인 이곳은 바로 영화 R포인트의 촬영지입니다. 근데 저 영화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시간이 지났지만 영화 채널에서 방송도 많이 나가고 검색어에도 자주 오르는 영화입니다. 자, 1972년 베트남 전쟁 막바지 사단 본부 통신부대의 무전기로 6개월 전에 로미오 포인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8명의 수색 대원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조 요청이 들려오고 결국 또 다른 부대가 이 대원들의 흔적을 찾아 나서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자,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 하지만 적보다 무서운 건 왜 대답 안 해요? 시끄럽잖아요. 자,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원혼, 즉 귀신일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심리적 공포. 귀신이 올려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병사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최중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관등성명 안 들려? 관등성명 하하. 저때 긴장감. 야, 이 몰입되는 이 긴장감, 이 스피디한 거. 야, 순간 잘 머리 만들었네요. 케이블 많으면서 몇 개야? 몇 개야? 관등성명 돼! 아,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동네 바보구나. 아, 내가 오해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 영화가 더욱더 공포스러운 이유, 바로 원혼들의 피로 가득한 R포인트 실제 촬영지에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이었지만 실제 촬영지는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보코 팔레스 카지노 호텔로 20세기 초 프랑스군의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서 촬영 내내 기이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자, 배우들은 평소엔 괜찮다가 건물에만 들어가면 몸이 아파왔고요. 심지어는 봉수창 감독마저도 좀 전까지 뚜렷하게 보이던 저택이 안개 속에 단 몇 분 만에 사라졌어요. 귀신 들린 집이 분명해요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뭐 미스터리 그 자체인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70년대엔 캄포트 주민들이 캄보디아 내전에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문과 함께 총살을 당한 정말 끔찍한 역사와 한이 서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촬영 소식을 들은 현지인들은 귀신의 저주를 우려하면서 촬영팀을 하지 말라고 말렸고요. 결국 촬영팀은 고사를 지낸 뒤에야 영화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기서 찍은 거 보면 감독이 저 장소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적보다 더 무서운 극강 공포, 과연 그 끝은? 관등성명대라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6입니다. 이번 특종은 1998년도 당시 전국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흥행에 성공한 공포 영화인데요. 여고괴담 1편입니다. 공포 영화는 흥행하지 못한다라는 편견을 바로 깨버렸습니다. 리즈 시절 선생님으로 출연했던 이미연 씨, 현재 근황이 몹시도 궁금한 배우죠. 김규리 씨,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사기 캐를 연기한 리틀 이미연 박진희 씨, 그리고 무려 9년째 학교에 다닌 반전 귀신 최광희 씨. 아, 최강희. 정말 학교에서 전해져 오는 실제로 있을 법한 괴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무서운 선생님들, 그리고 만년 2등의 서러움, 왕따 문제까지 세기말 학교를 가감없이 묘사하는데요. 입시 스트레스, 예. 또 비인간적인 어떤 학생들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그 분신사바 의식 아, 있죠. 부신 삼아
置いてください。 실제로 하면은 꼭 힘을 주는 애가 있어요. 글로 가요 이렇게. 예.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고 괴담 속 킬링 파트는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지금도. 아 깜짝이야. 어우. 예상했는데 약간 놀란 거 있지. 저렇게 빨리 왔었나? 알면서도 무섭다. 알면서도 이게 또 손에 땀을 또 쥐게 만드네요. 깜짝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최광희 씨가 전현무 기자와 동갑이라는 사실.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4위입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장화 흥미. 두 자매 수미와 수연.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그날부터 시작되는 가족 괴담.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장화 홍련입니다. 개봉 당시 무려 314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 한국 공포 영화 순위 중 1위를 차지하는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 최초의 한국형 하우스 호러로 또 하나의 배우로 불리는 저 집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스산함을 풍기는 일본식 목재 가옥에서는 아 뭐야? 자 이렇게 햇빛 찬란한 아침에도 피 흘리는 원기가 나오고요. 이거 진짜 근데 지금도 또 놀래네요. 자 그렇습니다. 공포감을 200% 끌어올리는 집과 실내 세트. 특히나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건 바로 저 꽃무늬 벽지. 영화의 분위기를 더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장화 홍련 벽지 어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저걸 집에다 왜 해? 아니 인테리어는 이쁘잖아. 아니 그래도 진짜 없는 귀신도 찾아오겠다 저 에어컨 집에. 설치 안 하려고 그러고. 장화 홍련의 소름 포인트를 더 극강으로 모으는 것. 영화 음악의 대가라 불리는 이병우 음악 감독은요. 서정적인 공포를 만들게 했다라는 생각으로 OST, 지금 이 곡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작곡했는데요. 자, 기존에 대놓고 공포다라는 음악이 아닌 아름답고도 서늘한 공포를 유발하는 기발한 작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영화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무서운 배경이 된 거지. 그 반어법적인 표현을 한 거죠. 예. 지금까지도 한국 공포 영화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장화 홍련. 자, 과연 귀신의 정체는 누굴까요? 오늘 밤 장화 홍련인의 집에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이번에 3위입니다. 전. 오! 까불더니만. 1949년 미국 메릴랜드 악마에 빙유된 소년 롤랜드 도 그리고 레이먼드 비숍 신부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퇴마 의식을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은요 영화 엑소시스트의 바탕이 된 실제 사건인 겁니다. 자, 실화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소년이 아닌 소녀 리건이 주인공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리건. 그런데 어느 날 거친 욕설과 함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리건. 카리스 신부는 리건이 악마 파주주의 빙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린 신부와 함께 퇴마 의식을 시도하는 카리스 신부. The power of Christ compels you. Power of Christ compels you. 주님의 힘으로 널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의 주문을 거는 건데요. 자, 뭐 공포 영화의 뭐 클래식이 된 명장면들이 클래식.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영화이기만 한 걸까요? 엑소시즘, 즉 퇴마 의식은요. 천주교에선 마귀를 내쫓는다는 뜻의 구마 의식으로 불리며 중세 시대부터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뒤 1991년 국제 퇴마 협회가 설립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6월 교황청에서 이 국제 퇴마 협회를 공식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방증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정말 꿈에 나올까 무서운 엑소시스트의 명장면. 진짜 오마이갓이다. 진짜. 오!
what she did? What is it? 저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 심장이 쪼그라들었어 저 순간에 짧은 장면을 보면서. 네,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 장면의 연속이죠. 실제로 일부 관객들은 개봉 당시 네. 영화를 보다가 기절까지 그럴 수 했을 있어요. 정도라고 합니다. 인정입니다. 자,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한 신부와 악마의 대결. 악마의 소나기에서 카이리치 신부는 과연 소녀를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영화에서 확인하시죠. 에이 하나도 안 무섭네요. 오늘 엄마랑 자야지. 남자 셋이요. 손잡고 봤어요. 2013년 미 역대 공포영화 개봉 성적 1위. 17일 만에 흥행 1억 불 돌파. 그야말로 공포영화계의 새 역사를 쓴 컨저링. 컨저링 1편에서 다룬 실화. 바로 해리스빌 사건입니다. 1971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해리스빌 마을에 낡은 2층 주택으로 이사온 페론 가족. 그런데 그때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진동하더니 누군가 가족들이 잠자는 동안 발을 잡아당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컨저링에서 관객들이 가장 데시벨 높였던 장면. Wanna play hide and clap? 컨저링 2도 역시나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역시나 실화가 바탕이었습니다. 11살의 주인공 자넷과 언니 마가렛은 위자 보드 게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방 안의 침대, 서랍장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악령을 불러낸 자넷은 천장에 몸이 붙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남아있는 증거 영상, 자넷의 몸에 깃든 전 집주인인 할아버지 귀신 빌 월킨스. No, no. Who's there? Doctor. 목소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네. 자,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악령 퇴치자들, 바로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죠. 워렌 부부는 사람과 사물에 깃든 악령을 퇴치하는 일을 하며 초자연 현상 연구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워렌 부부가 조사한 케이스만 무려 만여 건. 그리고 만여 건의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미스터리한 사건만 골라 만든 게 컨저링입니다. 실화라 더 무서운 극강의 공포, 혹시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이 경고만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보지 마십시오.